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김채연 아나운서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산에서도 자주 못 뵀는데. 제가 요즘 조금 또 바빠져가지고 네. 이런저런 행사도 진행하느라 이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시승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상하이 오토쇼도 갔다 오고 네. 사실 몸이 기진맥진한데 또 차차차를 위해서 네. 힘을 내고 딱 수트도 빼입고 왔는데요. 우리가 오랜만에 진행하는 김에 정말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요즘 뜨거운 맞아요. 화제를 몰고 있는 멋진 차를 갖고 왔습니다. 올 상반기 정말 뜨거운 한국 GM이 일냈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한국 짐에서 만드는데 이 수출량이 어마어마한 차거든요. 바로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네. 크로스오버 하면은 뭘까요? 크로스오버? 이렇게? 딱 보시면 약간 너무 SUV 같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세단은 절대 아닌 그 중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차거든요. 약간 이름이 길긴 한데 금방 익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앞모습 보시면요. 네. 트레버스 했는데 거기서 약간 연상이 되는 디자인이면서도 뭔가 그 차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더 멋있어졌어요. 맞아요. 쉐보레 그 특유의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긴 했는데 살짝 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차가 여러 가지 트림이 있는데 이건 최상위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RS만의 디자인이 약간 네. 가미가 됐는데 요거는 살짝 호불호가 갈리는데 우리 채영 씨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RS 디자인의 이 라인보다는 액티브 라인이 그릴이 그냥 쭉 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느낌이 더 세련되고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앞모습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그런 의견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모델 변경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이제 딱 보시면 요즘엔 많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주간 주행도 여기 있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헤드램프 위치지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익숙해지면서 여기 있는 것보다 좀 작아져서 안 밝을 것 같지만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약간 운전이 서투른 분들은 여기 헤드램프가 있으면 이렇게 코너 돌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딱 보시면 뭐 막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램프가 여기 있으면은 네. 범퍼가 막아주는데 스크래치가 잘 날 수 있겠어요. 스크래치도 그렇고 잘못하면 이게 깨져요 여기가. 그죠? 여기를 제가 볼 때는 PPF 필름이라고 있어요. 그거로 딱 두르시고 약간 미덥지 않다 가드 같은 거 있잖아요. 범퍼 가드 같은 거 약간 운전 미숙한 분들의 한해서입니다. 조금 두르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타이어 휠 보시면 타이어가 굉장히 또 인상 깊죠. 이게 지금 동급에서는 19인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차는 19인치가 있고요. 재밌는 건 이 안을 보세요. 쇼크 옵서버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특히 뒷바퀴 같은 경우는 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수적으로 노출돼야 되는 부분을 빼고는 이 방음 처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달려보시면 그 뭔 얘기인지 좀 느끼실 것 같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휠의 선택폭이 좀 넓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액티브는 무조건 18인치. RS는 19인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와 이제 변경이 가능할 때 RS에도 18인치 뭐 넣고 싶으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액티브에도 19인치 넣을 수 있고 그렇게 좀 폭을 넓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쉽네요. 제가 계속 칭찬만 하는데 조금 지적할 거는 플라스틱이 네. 조금 재질이 좀 아쉽죠? 조금 플라스틱 느낌이 있다 보니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저렴한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예. 아쉬운 것 같아요. 플라스틱도 사실 뭐 고급스러운 플라스틱도 있는데 조금 싼 플라스틱을 쓰신 것 같아가지고 요거 좀 아쉬운데 네. 그래서 솔루션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안 바꿔주면 어떡하느냐. 지금 요것도 좀 같은 재질이거든요. 네. 편집하실 때 그래픽으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래픽 처리요? 인기 있는 랩핑이 있잖아요. 네. 랩핑을 블랙 색상 같은 경우는 같은 블랙 색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약간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 포인트 색상으로 예. 랩핑을 그럼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훨씬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앞에서 보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더 가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디자인도 좋고 뒤쪽으로 하시면 살짝 아쉬운 포인트가 있는데 왜냐하면 테일램프 자체는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멋있는데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렁크의 개구부를 넓히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현대기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현대기아가 요즘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현대기아 같으면 여기에 그 가로바를 넣지 않았을까. 하나 넣었으면 더 네. 예뻤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랩핑 솔루션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약간 단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랑 뭐 다른 색깔로 랩핑을 그렇죠. 이렇게 두르면 넣거나 아니면은 스포츠카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두 줄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쫙 끊어주면 이 넓은 좀 휑한 부분이 덜 휑해 보이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좀 미간 넓은 그런 사람 같지 않나요? 그런 사람 보면 약간 아쉽잖아 뭔가. 그쵸. 예. 약간 코수술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게 자, 전동 트렁크가 네. 미국 사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화 사양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상하이 오토쇼 가보니까 네. 중국형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형에도 오토홀드랑 이 트렁크가 있는데 아마 그 중국 분들도 우리랑 좀 취향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색깔에서 좀 감동받았거든요. 음. 한국잼이 이번에 한국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것저것 포인트들을 넣었다고 하길래 살짝 감동받았었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는 없다, 한국에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트렁크 자체도 굉장히 네. 안에 깊이가 깊거든요. 공간감이 굉장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도 골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골프백 넣기도 좋아요. 골프백 하나 들어가고 제가 앉아도 되겠는데요, 여기는? 아, 그렇죠. 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여기 이제 이 밑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리킷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여기가요. 날것의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냥 조립한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그러니까요. 느낌이어서 조립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를 차라리 이쪽으로 넣고 네. 그래서 조금 더 트렁크를 넓게 활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이거를 가운데 놓고 나머지 부분에 이런 함을 더 넣어도 되잖아요. 요거 제가 일부러 안 치웠는데요. 자, 요 저보다 직전에 시승하신 분 맥도날드 다녀오신 분 누굽니까? 아, 시승하고 네. 자기 차 치워야 되잖아, 자기 시승한 차. 그럼요. 이 차 또 안에도요 정말 볼 게 많고 뒷좌석이 정말 어메이징한 공간인데 우리 채연 아설도 싹 모시고 직접 제가, 한번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살펴보시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또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공간감이 네.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앉아도 넓은데 그 날씬한 채영 씨가 앉으니까 훨씬 더 넓어.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막 휘적휘적여도 하나도 답답함이 없어 네, 우리 보이죠? 촬영 때문에 약간 앞좌석을 당기긴 했어도 네. 안 당겨도 보통 이 정도니까 주먹 한 2개 반 정도 남거든요. 오. 이 쿠션이 되게 길어요. 작은 차 치고 되게 편안하죠. 착자감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쿠션감도 괜찮고. 볼까요? 아, 이거는 역시나 노멀하게. 그냥 노멀합니다. 네, 노멀하고요. 크게 뭐 흠잡을 건 없고 여기 USB 포인트 요거 포트. 아, 이거 포트를 두 개 다 C타입이랑 A타입 두 개 다 해놓은 게 그러니까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런 차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쵸? 별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맞아요. A타입, C타입을 동시에. 요즘 나온 차라고 딱 거의 입증하듯이 음. C타입을 이렇게 하나 넣어준 게 굉장히 한국인 전용? 너무 맞춤형 포인트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한 종류만 있으면은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왜 이거 없지 막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은근 이게. 뒷좌석 송풍구도 사실 이제 없는 차도 있고 그런데 여름에 이런 거 있으면 좋거든요. 아, 그리고 하나 이거 여쭤봐야겠다. 이 차가 지금 보시면 그냥 썬루프잖아요. 네. 파노라마 썬루프는 옵션에 없거든요. 아, 그걸 아시아하는 분들 있긴 있는데 조금 아쉽다. 제 생각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는 사실 파노라마 썬루프 안 좋아해서. 근데 아, 채영 씨는 그래요? 그게 없는 게 많이 아쉽나요? 사실 많이 아쉽진 않은 게 이 차 가격을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뭐 선택지라면 사실 썬루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있는 것만으로 어디야? 약간 이런 느낌? 파노라마 썬루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최고가를 좀 3,000원 안 넘기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쵸. 다음 때는 옵션으로 팟선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오, 맞아요. 옵션으로만 선택할 수 있으면 그렇죠. 옵션을 너무 하면 괜찮죠. 팟선 싫어 이러면 일반 썬루프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보통 많은 업체들이 파노라 썬루프 아니면 일반 루프 아니면 일반 썬루프 아니면 그냥 일반 루프이기 일반 때문에 루프. 팟선하고 일반 썬루프랑 같이 하는 업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생산이 복잡해지니까. 맞아요.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일반 썬루프랑 팟선이랑 왜냐면 젊은 분들이 팟선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차박을 할 때 별밤. 네. 맞아요. 간지가 있 앞모습은요 앞에 그 앞좌석에 그 대시보드나 여러 가지 그런 네. 것들도 볼 게 많거든요. 네. 앞좌석으로 뿅 넘어가시죠. 앞자리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실내에 왔습니다. 아, 이 차는 진짜 저렴한 차라는 게 전혀 안 느껴지는데 저는 맞아요. 계기판 보고 딱 느꼈어요. 디자인 너무 세련돼 있지 않나요? 그쵸? 네.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이런 전자식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많아지면서 계기판이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일자로 쭉 빼면 이쁘긴 하지만 그냥 그 차가 그 차 같고 다 똑같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살짝 포인트
포인트를 또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거랑 큰 센터 디스플레이랑 살짝 겹쳐가지고 개성 있고 되게 이쁩니다. 요즘 그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는 자체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맞아요. 제가 또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기 때문에 네. 카플레이 다 연동되고요. 티맵도 있고 그런데 아 이거는 뭐 저 옛날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좋아해서 듣는데 그다음에 이제 홈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세팅을 안 하면 그냥 기본 그 원래 메뉴가 딱 보이고요. 또 인터페이스가 많이 조잡하진 않고 꽤 단순화돼 있어서 조작하기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TCS를 켜고 끄는 거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신기한 게 이런 공조장치 이런 건 다 또 다이얼로 해놨네요. 이게 제가 시승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면 운전하다가 이걸 그쵸.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요거는 이제 안 보면서 이렇게 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음. 이 다이얼이나 이런 마감재가 음. 플라스틱 느낌이 좀 내부가 훨씬 더 강하게 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외부는 그렇게까지 플라스틱 느낌이 강하게 와닿진 않았는데 딱 내부로 들어오니까 이 유광 플라스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 그래요? 네, 많이 오히려 살짝 무광으로 제작했으면 더 예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서 약간 취향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포인트로 괜찮겠다 싶은데 저는 오히려 더 아쉬운 거는 요런 플라스틱 이런 질감이 마감재들이요? 너무 딱딱하고 아, 지금 그러네요. 요것만 해도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같이, 두르면 좋지 않았을까. 더 훨씬 예뻤을 것 같고. 그래도 또 괜찮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최보레가 그동안 이 무선 충전 장치를 정말 이상한 곳에 많이 넣어가지고 어떤 차 같은 경우는 어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요? 이렇게 큰 폰은 안 들어가요 또. 그쵸. 그래서 막 구겨놓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오, 딱 되니까. 안정감 있게 그래도 많이 변했네요. 여기 넣으면 딱 충전된다고 표시가 나오거든요. 오, 괜찮다 이거. 네,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전동 트렁크와 더불어서 한국 시장에 있고 미국 시장에 없는 오토월드. 오토월드. 여기 이제 시내 가다서다 할 때 이게 없으면 그냥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맞아요. 눌러놓으면 딱 작동을 하니까요. 네, 저는 오토월드 차를 한 번도 제대로 운전을 해본 적 없는데 이거 오토월드에 한번 맛을 들인 분들은 시내 주행할 때 그럼요. 네. 다른 차 운전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차는 지금 최고급 사양이기 때문에 이런 레드 스티치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D커 스티어링 휠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블랙 헤드라이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시보드랑 딱 통일이 되니까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예쁘네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만을 위해서라도 최고급형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제 욕심이긴 한데요. 저는 이 차 가격이 꽤 저렴한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게 저 같은 이런 MZ 세대들에게는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네, 차량이 네, 밤에 네. 주행할 때 라이트 딱 켜고 있으면 분위기 훨씬 로맨틱해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몇십만 원 옵션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고를 수 있다면 고르실 겁니까? 네, 당연하죠. 자, 그러면 한국GM 로베르토 렌펠 사장님 참고하세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옵션으로만 앰비언트 추가를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있는 차는요 밤에 특히 저 드라이빙 할 때 연인하고 분위기 내기도 좋고 이게 은근 없으면 밤에 되게 휑해요. 아, 그렇죠. 라이트가 없으면.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차는 1.2L 가솔린 엔진이 배기량 때문에 되게 힘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맞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서 이 파워하고 네. 승차감, 정숙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이렇게 또 저희가 직접 주행감을 몸소 네. 체험하기 위해 달려보고 있는데요. 소음이 거의 안 들리죠. 그렇죠. 아니 나도 우리 시승회 때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차가 지금 1.2L입니다. 네. 그래서 배기량도 작고 그래가지고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을 때 약간 티날 정도고 평소에는 이렇게 지금 조용해요. 보닛을 열어보면 엔진 자체도 조용한데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잘 차단했을 뿐더러 아까 우리가 밖에서 살펴봤듯이 휠하우스도 잘 덮어가지고 휠하우스가 그렇게 잘 덮여 있으니까 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그렇죠. 확실히 잘 안 나는 것 네, 같아요. 하체 방음도 잘 처리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많은 업체들이 활용을 하는데 어떤 차는 뭐 그거 막 달렸나 싶을 정도로 별로 티가 안 나는 차도 있는데 이 차는 그게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이 내는 주파수의 반대 방향 주파수로 네. 잡아내는 그런 기술인데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선명하고 깨끗하게 서로 들리잖아요. 네네네. 이 차는 17인치, 18인치, 19인치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7인치는 연비가 복합 기준으로 최대 12.7. 12.7. 네, 12.7이고 이 차는 19인치니까 리터당 12km인데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오. 네. 고속도로에서는 뭐 13km 한 중후반대니까요. 인증 연비가 연비 운전하고 에코 운전을 하면은 한 15 이상도 여건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차가 가벼우면 좀 통통 튀는 느낌 때문에 주행감이 떨어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거의 전문가 수준의 멘트인데.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차 주행감이 그렇게 좋다고 지금 입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 정말 한국제일 고마운 건 뭐냐면 시승회 때는 RS랑 액티브랑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액티브가 걸렸어요. 네. 그 차는 말씀드린 대로 18인치잖아요. 그래서 18인치 장착한 차를 타보니까 약간 차가 보들보들한 느낌? 왜냐면 18인치 휠이 작아지니까 네. 옆에 타이어 편평비가 네. 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9인치니까는 편평비가 작아지니까 안정감 면에서는 좋아요. 대신에 승차감을 요거보다 살짝 보드라운 승차감을 원하시면 18인치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차별화를 확실하게 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압도적인 가격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제일 이제 낮은 가격대가 2,090만 원대. 2,052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52만 원이요? 그러니까 너무 싸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 분위기를 봐서. 맞아요. 근데 그 차는 네. 그 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미끼 상품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17인치 스틸 휠이 달립니다. 맞아요. 보통은 알루미늄 휠인데 사람들이 잘 안 고르는 스틸 휠. 제가 한국GM 시승기 때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그 전에 한국GM이 그런 걸 잘 못했어요. 우리나라 분들 되게 가격 민감하고 세세하게 가격표 보고 하시는 분들인데 일단은 기본가가 낮아야 된다. 현대기아가 그런 전략을 잘 취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아주 그냥 쇼킹하게도 했거든요.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제성을 이렇게 한번 싹 몰고 예. 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르든 안 고르든 기본가에 낮다는 거는 이 차 되게 싸 보이는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확 달라지죠. 네, 가성비 네. 좋은 차로 이미지가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상급 올라가면 비싸냐. 이거 옵션 다 골라도요 3천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셀토스도 풀옵션이면 3천 넘어가요. 맞아요. 셀토스가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는 차도. 그러니까 이 차는 정말 가성비 면에서는 요즘 최강이다. 사실 주변 친구들이 첫 차를 고를 때 SUV를 선호하는 친구들은 셀토스를 많이 골라요. 셀토스 좋죠. 네, 셀토스가 좋은 아무래도 차예요. 네, 좋은 차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랙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면서 이 미친 가성비로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차를 우리가 평가할 때 무조건 가격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셀토스 같은 경우는 뭐 1.6 가솔린 터보니까 네. 출력이 이 차보다 더 높아요. 사양도 세부적으로 이 차에는 없는 몇 가지 편의 장비도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 정도 급의 차를 고르는 분들한테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울 한번 살펴볼게요. 좀 약간 앞에 차들이 없어지니까요. 네, 주행감을 한번 좀 제대로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모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모드 주행이 없더라고요. 수동 변속기 모드가 있는데요. 네. 다른 차들 모드 보면 D드라이브에서 뭐 이렇게 빼거나 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이 차는 L 모드로 바꾼 다음에 네. 비로소 이제 수동 모드가 되는데 수동 모드를 여기 오른쪽 이 엄지손가락으로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아래쪽은 다운이에요. 이러면 되는데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구나. 이게 사실 예전부터 이 GM 엔지니어들은 전투기 쪽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딱 갖고 있다가 그런 폼이 나네요. 타겟이 딱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서 딱 미사일 발사하거든. 네, 약간 그런 폼이 나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변속기 위치가 좀 이상해가지고 지금 L 모드를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예전에 나온 한국 GM 차들은 L 모드로 하게 되면 거의 요 정도가 돼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한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약간 앞으로 갔어요. 제가 볼 때는 L 모드로 해도 괜찮은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업체들이 선택을 하는 D드라이브에서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패들 시프트를 넣는다든지. 옆으로 빼는 모드를 이제 없애면 좋은 거 뭐냐면 여기 지금 변속기가 위치한 부분을 슬림하게 할 수가 있어요. 좌우로 안 움직여도 되니까. 이걸 안 하더라도 자 그냥 D드라이브에서 한번 가솔해 볼게요. 오. 약간 엔진음은 조금 커지죠? 네, 살짝 우아한 느낌은 있네요. 커지지만 예전에 한국 GM의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오명인데 보령 미션이라고. 보령 미션. 네, 충남 보령에 머드 축제. 보령에 한국 GM의 그 미션 공장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반응이 되게 느려가지고 느린 미션 보면 아 이거 보령 미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거의 다 없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이제 보령에서 만드는데 요즘 로직이 좋아져가지고요. 전혀 뭐 지체감이나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배기량의 한계 때문에 나가면서 이렇게 밟았을 때 팍팍 튀어나오는 느낌보다는 꾸준하게 쭉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밟으면은 팍팍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AC 타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배기량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좀. 괜찮은데요? 어느 정도 이 차를 선택할 그런 타겟층이고 운전에 막 모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주행감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훌륭하죠. 네,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주행 모드가 없는 건 아쉽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요층이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를 처음 구매하신 20대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50대 뭐 중반 고객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고 성인 자녀가 있는 그런 분들도 패밀리카로 써 좋을 넓은 뒷좌석. 좌석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냥 패밀리카로 쓰기도 손색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막하기도 좋고.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시승을 맞춰봤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가격 대비 사실 주행성을 많이 기대를 안 했었는데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사실 좀 놀랐어요. 네, 승차감, 정숙성, 파워 근래 들어서 너무 진짜 만족스러운 그런 차가 아닌가. 가격도 좋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여러 멘트를 생각했다가 이것만큼 이 차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 것 같아서 제 텍스트 시즌에서 썼던 거를 한 번 더 재탕을 하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정말 해자로운 차다. 요즘 해자로운 도시락 인기잖아요. 제가 그거 하려 했는데. 그래요? 어떡하지? 일이 안 짜가지고 어떡하지? 저렴한 가격에 꽉 찬 구성,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알찬 구성으로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 차가 딱 그런 도시락 같은 해저 도시락 같은 차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생각이 똑같으면 똑같은 멘트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것만큼 이 차를 잘 설명할 차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차고 다른 차들도 그렇고 쉐보레 안에서도 정말 흠잡을 게 없는 그런 멋진 차 같습니다. 내 지인에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차인가요? 그렇죠. 강추하고 싶은 차. 강추하고 싶은 차. 봄인데 이렇게 여름 같은 날씨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더웠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일교차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승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멋진 차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